자,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이 주어져 있을 때 다각형, 각이 많아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각 직사각형의 가로의 가운데 있죠. 가로의 가운데.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한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위쪽에다가요. 그래서 걔네들을 쭉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연결. 뭔가 좀 허전하죠. 어떻게 하냐. 마지막 여긴 계급이 없어요. 실제로. 하지만 여기에 가운데다가도 점을 찍어줍니다. 양 끝에다가요. 없는 계급이지만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 쭉 연결해 주시면 바로 이 산 모양 나오죠. 각이 뜩뜩뜩뜩뜩뜩 꺾인 다각형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점을 찍어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의 가운데다 점을 찍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가운데, 이것의 한가운데란 얘기의 의미가 뭐냐면 각 계급의 가운데, 뭐였죠? 계급값에다가 점을 찍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가운데, 가로의 가운데는 계급값이 되는 거고 계급값에 점을 찍는다. 도수와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도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왜 좋은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요. 히스토그램에서의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과 X축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의 넓이에 관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히스토그램이 2개짜리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계급이요.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면 이렇게 계급의 가운데다가 직사각형 가운데다가 점을 찍어서 연결하고 양 끝에 이렇게 내려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한가운데에다가.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노란색으로 진하게 둘러싸인 그리고 가로축, X축까지 둘러싸인 요 산 모양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삼각형도 아니고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 하고 생각했더니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바로 히스토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을 비교해 보면 둘이 서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똑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똑같아요.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고 뭐 여기도 90도고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합동 배웠죠?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이쪽으로 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색칠한 부분을 다시 바꿔보면 여기가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이쪽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채워질 거고요. 그럼 요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요거 없애면 결국 요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아진다?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합과 같아진다. 결국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히스토그램에서의 직사각형의 넓이합과 같아진다. 히스토그램의 뭐라고요? 직사각형의 넓이합 이것하고 같아진다라는 거 요게 바로 핵심이 되는 거고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합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직사각형 넓이합이라는 건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더할 건데 가로는 어차피 모두 다 각 계급의 크기로 똑같았죠. 계급의 크기 여기다가 따로따로 직사각형 하나씩 다 구한 다음에 더해도 되지만 바로 도수의 총합 있죠. 그걸 바로 곱해주면 된다. 도수의 총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뭐를 도수 분포 다각형과 X축으로 둘러싸인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이 산 모양의 넓이를 결국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합으로 근데 그것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차례대로 쭉 개념이 흘러와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냥 히스토그램도 눈에 보기 좋은데 굳이 왜 도수분포 다각형까지 막 그리나요?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어려운 걸 배우나요?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도 장점이 있을 거야 히스토그램보다요. 바로 그게 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산 모양 굳이 왜 연결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반하고 2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어요. 키를 조사해서 하나의 표에다가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보면 여기 키들이 뭐 이렇게 몇 개 나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140, 뭐 145, 145에서 150, 150에서 155 이렇게 나간다라고 해보고 도수들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히스토그램으로 만약에 일반 학생은 뭐 이렇게 이제 일반 학생을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뭐 일반 학생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2반 학생을 갖다가 그렸어요. 2반 학생을 뭐 2반 학생은 여기가 2명 있고 여기는 뭐 4명 있고 여기는 뭐 1명 있고 이렇게 그리면 한번 눈에 보십시오. 잘 들어오나요? 두 개가 섞여서 안 들어옵니다. 맞죠? 요게 지금 분홍색인가 노란색인가? 거기다 칠해져 있으면 더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겹쳐지더라라는 거예요. 한 곳의 직사각형을 같이 그리니까. 그런데 이 끝점들 위에 있는 가운데 점들만 연결해서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봤더니 두 개가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선으로 꺾은 선 그래프처럼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렸더니 한 그래프 위에 두 개의 자료에 대해서 표현을 했더니 한눈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로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게요. 지금 연두색하고 노란색이 있잖아요. 근데 노란색은 좀 왼쪽으로 와 있죠. 왼쪽으로. 연두색은 좀 오른쪽으로 와 있죠. 하늘색인가요? 예, 오른쪽으로 와 있고 노란색은 왼쪽으로 가 있어. 그럼 그게 뭘 얘기하냐? 딱 보더라도 우리 눈에 노란색이 좀 왼쪽이라는 얘기는 키가 작은 쪽이 좀 많아요. 1반엔. 2반 학생들은 키가 좀 큰 쪽이 많이 모여있죠. 큰 쪽이 조금 더 올라와 있으니까. 분포 상태를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떨 때 효과가 있느냐? 총합이 같을 때 효과가 있어요. 총합이 다르면 예를 들어 1반과 전교생 비교해버리면 전교생은 훅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같이 놓고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총합이 같을 때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면 두 개 자료에 대해서 그럼 뭐 3개까지도 3반까지도 우리가 하나에 그려주면 완벽하게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도수 분포 다각형이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의 홈페이지에 1일 방문자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문제에서가 뭔가 봅시다.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하고 같았죠? 바로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 합. 맞나요? 원래 이 밑에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원래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같을 테고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라는 건 조금 아까 했었는데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었죠. 계급의 크기 얼마씩입니까? 지금 4씩 떨어져 있고. 그죠? 도수의 총합은 얼마인가요? 도수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명, 여기 6명, 그 다음도 6명, 그 다음 8명, 5명, 3명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쭉 더해보시면 바로 몇 명이냐면 8명에다가 14명 더해서 22에다가 8 더해서 30명이 됩니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필기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가 된다? 넓이는 120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